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몸속에 쓸모없는 부품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맹장과 꼬리뼈입니다. 맹장은 없어도 산다. 꼬리뼈는 꼬리가 사라진 흔적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을 지마가 미처 치우지 못한 낡은 부품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체는 필요 없어진 구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구조 위에 새로운 기능을 얹고 작아진 흔적을 다른 구조와 연결하며 때로는 그 작은 흔적이 뜻밖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쓸모없는 부품처럼 오해받아온 두 구조, 충수돌기와 꼬리뼈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큰 창자 끝에 붙은 작은 면역 주머니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진 꼬리의 끝에 남은 골반 바닥의 뒤쪽 닫힙니다. 내 몸에 암호를 푸는 시간, 25번째 에피소드. 맹장과 꼬리뼈는 정말 쓸모없는 부품일까? 우리는 몸속에 쓸모없는 부품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맹장과 꼬리뼈입니다. 맹장은 없어도 산다. 꼬리뼈는 꼬리가 사라진 흔적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을 지마가 미처 치우지 못한 낡은 부품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인체는 기계처럼 오래된 부품을 통째로 뽑아내고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체는 기존 구조 위에 새로운 기능을 얹고 남은 구조를 다른 용도로 다시 쓰며 완전히 필요 없어진 부분도 주변 구조와 얽힌 채 남겨둡니다. 흔적기관이라는 말은 아무 기능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던 큰 역할이 줄어들었거나 과거의 형태가 작아진 채 남아있거나 다른 기능으로 일부 재활용된 구조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먼저 맹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맹장이 터졌다, 맹장 수술을 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진짜 맹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큰 창자의 시작 부분인 맹장, 공식 명칭으로 맹장, 영어로 시쿰, 끝에 붙어있는 작은 벌레 모양 주머니, 충수돌기, 영어로 vermiform appendix. 진짜 맹장은 작은 창자에서 넘어온 내용물이 큰 창자로 들어오는 첫 번째 넓은 방입니다. 작은 창자의 끝, 둘창자, 영어로 아일리움에서 내려온 내용물은 오른쪽 아랫배에서 맹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오름잘록 창자, 즉 어센딩 콜론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맹장 끝에 가느다란 막다른 골목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이 좁은 막다른 길이 충수돌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구조는 정말 이상합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주된 통로도 아니고 소화액을 많이 분비하는 큰 기관도 아니고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충수돌기는 오랫동안 쓸모없는 장기의 대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발생 과정을 보면 이 구조가 그냥 우연히 붙은 찌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하의 장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정돈된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중간 창자, 즉 밑겉은 빠르게 자라면서 한때 배박, 퇴출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강안으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회전하고 자리 잡습니다. 이때 맹장싹, 재찰바가 생기고 그 끝부분이 점점 좁아지면서 충수돌기가 됩니다. 즉 충수돌기는 소화관이 접히고 회전하고 내려오며 만들어진 중간 창자의 작은 남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가지 안에는 특히 젊은 사람에서 림프여포가 풍부합니다. 림프여포는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작은 방어초소입니다. 충수돌기는 작은 창자와 큰 창자가 만나는 세균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작은 창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비교적 정돈된 통로이고 큰 창자는 수많은 장내 세균이 밀집한 발효 탱크에 가깝습니다. 그 경계에 붙어 있는 면역 조직, 이것이 충수돌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충수돌기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피수장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주머니도 아닙니다. 어린 시기에는 장 안의 세균과 면역계가 서로를 배우는 과정에서 일종의 면역 훈련소처럼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수돌기가 장내 세균이 다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수돌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람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충수돌기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 쓰레기 부품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가진 형태입니다. 충수돌기는 입구가 좁고 길쭉하고 끝이 막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분비물과 세균이 들어가고 그 입구가 변덩어리, 림프 조직의 부종, 염증, 이물질 등으로 막히면 안쪽 압력은 올라갑니다. 좁은 관 안에서 분비물은 계속 생기는데 빠져나갈 길이 줄어듭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동맥과 림프 배출이 먼저 방해됩니다. 벽은 붓고 혈등은 나빠지고 세균은 증식하고 염증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충수염, 어펜디시리스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배꼽 주변에서 애매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장 통증은 위치를 정확히 찍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진행되어 오른쪽 아랫배 벽 쪽 복막, 페리에탈 페리토니움을 자극하면 통증은 더 날카롭고 더 정확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통증이 꽂히는 대표적인 표면 좌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골반뼈 앞쪽에 튀어나온 점, 전상장 골극, 영어로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와 배꼽을 이은 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에서 바깥쪽 3분의 1과 가운데 3분의 1이 만나는 지점, 이곳이 바로 메터니점 맥버니스 포인트입니다. 충수돌기 자체는 배속 깊은 곳에서 사람마다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수돌기 기저부의 표면 위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충수염은 처음에는 배꼽 주변의 애매한 내장 통증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간 창자에서 온 통증 신호가 배꼽 주위로 흐릿하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진행되어 벽 쪽 복막을 건드리는 순간 통증은 달라집니다. 이제 뇌는 배 전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아랫배 한 지점을 날카롭게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끈적기관처럼 보였던 작은 주머니가 몸 전체에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맹장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은 대부분 이 작은 막다른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충수돌기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충수돌기는 필수장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아주 작은 구조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조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치와 모양 때문입니다. 작은 막다른관, 좁은 입구, 풍부한 세근 환경, 림프 조직의 부종. 이 조건이 겹치면 작은 흔적기관은 응급수술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충수돌기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수돌기는 맹장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함께 자리 잡기 때문에 최종 위치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상당수에선 맹장 뒤쪽이나 잘록 창자 뒤쪽, 즉 레트로세컬 또는 레트로콜릭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수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전형적인 충수염은 오른쪽 아랫배의 벽 쪽 복막을 자극하면서 통증이 비교적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충수돌기가 뒤쪽에 숨어 있으면 앞쪽 복막을 뚜렷하게 자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은 교과서처럼 오른쪽 아랫배 한 점에 꽂히지 않고 깊은 복부 통증이나 옆구리, 허리 쪽 불편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충수염인데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의사가 보는 단서 중 하나가 요근 징후, 소아스 사인입니다. 대요근, 소아스 메이저는 요추 깊은 곳에서 시작해 넙다리뼈 쪽으로 내려가는 강력한 고관절 굽힘근입니다. 쉽게 말해 허리뼈 안쪽에서 시작해 허벅지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깊은 근육입니다. 충수돌기가 앞쪽에 있으면 염증은 주로 앞쪽 복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수돌기가 맹장 뒤쪽에 숨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뒤쪽에 숨은 충수돌기는 복부의 표면보다 깊은 곳의 근육과 가까워집니다. 특히 그 뒤쪽을 지나가는 대요근의 움직임이 염증 부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펴거나 보관절을 신전시키는 순간 팽팽해진 대요근이 염증이 생긴 충수돌기 주변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염증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배를 누르는 검사가 아니라 다리와 허리 깊은 근육의 장력을 이용해 복부 깊은 곳의 염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장주머니 하나의 염증을 복부의 표면만이 아니라 깊은 고관절 굽힘근의 움직임으로 추적하는 순간 여기서 충수돌기는 단순한 소화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와 근육, 복막과 신경이 연결된 입체적인 해부학 문제가 됩니다. 충수돌기가 앞에 있으면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비교적 뚜렷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으면 통증이 깊고 애매하거나 허리 쪽 불편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골반 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배변감이나 골반 안쪽 불편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충수염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꼬리뼈를 보겠습니다. 꼬리뼈는 공식 명칭으로 미골, 영어로 coccyx입니다. 이름부터가 꼬리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인간 배아에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꼬리처럼 보이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꼬리 같은 끝부분은 발달이 진행되면서 줄어들고 마지막에 남은 작은 뼈들이 꼬리뼈가 됩니다. 꼬리뼈는 보통 작은 미골 척추뼈들이 서로 붙어 만들어진 삼각형의 작은 뼈입니다. 하지만 꼬리뼈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4개 안팎의 작은 미골 척추가 서로부터 작은 삼각형 뼈를 이루지만 사람에 따라 그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개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의 뼈로 굳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꼬리뼈는 천골이나 아래쪽 꼬리뼈와 따로 남아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단단히 융합되기도 합니다. 즉 꼬리뼈는 한 덩어리로 박혀있는 완성된 돌 조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남고 나이에 따라 조금씩 더 붙어가며 관절과 인대 속에서 움직임의 흔적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꼬리뼈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꼬리의 잔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꼬리뼈는 더 이상 꼬리를 흔드는 뼈는 아닙니다. 하지만 골반 바닥의 뒤쪽 고정점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골반은 단순한 뼈 그릇이 아닙니다. 위에는 장, 방광, 생식기관이 놓이고 아래에는 그 장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받치는 근육과 근막의 해먹이 깔려 있습니다. 이 해먹이 골반 바닥, 펠빅 플로어입니다. 골반 바닥은 창문 올림근, 레베이터 애니와 꼬리근, 카키저스 같은 근육들이 그릇 아래를 받치는 구조입니다. 이 근육들은 앞쪽의 치골, 옆쪽의 골반벽, 뒤쪽의 청골과 꼬리뼈를 향해 서로 당기며 장력을 만듭니다. 특히 꼬리뼈는 뒤쪽에서 이 해먹을 잡아주는 말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말뚝은 완전히 얼어붙은 콘크리트 기둥이 아닙니다. 천골과 꼬리뼈 사이에는 천미관절, 세크로콕시지얼 조인트라는 연결부가 있습니다. 물론 어깨나 무릎처럼 크게 움직이는 관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꼬리뼈는 앉을 때 아주 약간 굽혀지며 하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꼬리뼈는 서 있을 때 체중을 떠받치는 주된 기둥은 아닙니다. 하지만 앉는 순간 몸의 무게가 골반 뒤쪽으로 밀려오면 꼬리뼈는 완전히 죽은 뼈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으로 압력을 받아냅니다. 압력이 걸릴 때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 고정 말뚝이 아니라 아주 작게 움직이며 하중에 순응하는 미세한 경첩에 가깝습니다. 퇴화한 꼬리의 끝조차 인체 안에서는 딱딱한 잔해가 아니라 압력에 반응하는 작은 관절 구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항문과 꼬리뼈 사이에는 항문 꼬리인대, 에노칵지지얼 리거멘트가 이어지고 골반 바닥 근육의 일부는 꼬리뼈 쪽으로 모입니다. 항문 꼬리인대는 얇게 지나가는 장식선이 아닙니다. 골반 바닥 근육들이 뒤쪽에서 서로 모여 꼬리뼈에 닿는 섬유성 매듭입니다. 앞쪽과 옆쪽에서 당겨온 근육 해먹이 뒤쪽에서 허공에 끝나지 않도록 꼬리뼈에 걸어두는 장력 케이블에 가깝습니다. 복압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질 때 골반 바닥 근육은 장기를 받치고 항문 주위 구조는 닫히고 뒤쪽의 항문 꼬리인대는 그 힘이 흩어지지 않도록 꼬리뼈 쪽에서 당겨줍니다. 그래서 꼬리뼈는 사라진 꼬리의 마지막 뼈이면서도 골반 바닥 해먹의 뒤쪽 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꼬리뼈는 꼬리를 움직이기 위한 뼈로는 퇴화했지만 골반 바닥의 장력 구조 안에서는 아직도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아래쪽을 보면 우리는 보통 항문과 생식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장기들이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조용히 버티는 근육 해먹이 있습니다. 기침할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배에 힘을 줄 때, 대변을 참을 때 골반 바닥은 순간적으로 압력을 받아냅니다. 복압이 올라가면 압력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입니다. 이때 골반 바닥은 아래에서 받치고 항문 주위 근육은 닫히고 직장과 항문 간의 각도는 유지됩니다. 꼬리뼈는 이 복잡한 장력 시스템의 뒤쪽 끝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가 아프면 단순히 작은 뼈 하나가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앉을 때마다 골반의 뒤쪽 끝에 압력이 걸립니다. 꼬리뼈는 서 있을 때 체중 지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앉을 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 굽혀지며 하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큰볼기근 일부, 꼬리근, 항문 꼬리인대가 붙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꼬리뼈 통증은 작은 부위의 통증인데도 생활 전체를 괴롭힙니다. 의자에 앉을 때, 뒤로 기대 앉을 때, 차를 오래 탈 때, 바닥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에 앉을 때 작은 꼬리뼈 하나가 골반 바닥, 항문 주위, 엉덩이 근육, 앉는 자세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충수돌기와 꼬리뼈는 서로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아랫배의 장끝에 붙어 있고 하나는 척추의 맨 끝, 골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관의 막다른 주머니이고 하나는 사라진 꼬리의 뼈 흔적입니다. 하지만 둘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쓸모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구조가 없어도 살 수 있다면 그 구조는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편도, 담낭, 비장 일부 기능, 사랑니, 채모, 작은 근육들까지 인체의 많은 구조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체는 필수 부품만 남긴 완벽한 효율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체는 진화의 역사 위에 계속 덧칠된 살아있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컸던 기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필요했던 구조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른 조직과 연결되고 새로운 역할을 일부 맡고 때로는 병의 약점으로 남습니다. 충수돌기는 큰 초식동물의 거대한 발효주머니처럼 우리 몸에서 큰 소화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면역계의 일부로 남아있고 세균이 많은 대장 입구에서 작은 방어초소처럼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 좁은 막다른 형태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위험해집니다. 꼬리뼈는 꼬리로서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골반 바닥의 뒤쪽 고정점으로 남아 앉기, 배변, 골반 장기 지지, 항문 주변 장력과 연결됩니다. 동시에 그 돌출된 위치 때문에 넘어지거나 오래 압박받으면 통증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맹장과 꼬리뼈는 쓸모없는 부품이라기보다 기능이 바뀐 오래된 흔적입니다. 충수돌기는 소화관의 끝에 남은 작은 면역 주머니입니다. 꼬리뼈는 사라진 꼬리의 끝에 남은 골반 바닥의 뒤쪽 말뚝입니다. 그리고 이 말뚝은 죽은 돌기둥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개수로 남고 나이가 들며 조금씩 융합되고 앉을 때는 작은 관절 움직임으로 압력에 반응합니다. 즉 꼬리뼈는 사라진 꼬리의 흔적이면서도 아직도 골반 바닥 장력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닿으로 살아있습니다. 둘 다 없어도 삶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 의미 없이 붙어있는 쓰레기는 아닙니다. 인체는 필요 없는 것을 완벽히 지우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인체는 남은 것을 다시 쓰고 줄어든 것을 연결하고 오래된 구조 위에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적기관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건 왜 아직도 남아있지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구조는 과거에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에 붙어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큰 증상을 만드는가? 그 질문을 따라가면 맹장과 꼬리뼈는 쓸모없는 잔해가 아니라 인체가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맹장과 꼬리뼈를 통해 흔적기관이라는 말을 다시 보았습니다. 충수돌기는 없어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장면역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좁고 막힌 모양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몸 전체를 위협하는 약점이 됩니다. 꼬리뼈는 더 이상 꼬리를 움직이는 뼈가 아닙니다. 하지만 골반 바닥 근육과 인대가 붙는 뒤쪽 지지점으로 남아있고 앉을 때와 복압이 올라갈 때 작은 움직임으로 압력에 반응합니다. 둘 다 과거의 기능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완전히 의미 없는 잔해는 아니었습니다. 인체는 필요 없는 것을 깨끗하게 지우는 설계도가 아닙니다. 남은 것을 다시 쓰고 줄어든 것을 연결하고 오래된 구조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조용히 재배치하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흔적기관은 실패한 부품이 아닙니다. 인체가 지나온 길이 작은 구조 안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지만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호흡입니다. 우리는 흔히 폐가 공기를 빨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는 스스로 크게 움직이는 펌프가 아닙니다. 공기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갈비뼈 세장과 횡격막이 만들어내는 가슴 안의 압력 변화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갈비뼈와 횡격막이 어떻게 몸속에 진공 펌프를 만들고 공기를 폐 안으로 끌어들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